저희는 IB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국제중을 가던 특목고를 지원하던 아니면 이후에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훌륭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IB English 영어는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켜주고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구조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 초등관에서 현재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캐롤 홈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IB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실제로 1960년대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관 자녀들이라던가 아니면 국제적인 대기업의 자녀들이 아프리카라던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 배치되었을 때 실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돌아와서 다시 학습을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대학교에 진학할 때 그 과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IB 오거나이제이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IB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는 고등과정의 2학년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147개 국가에 대략 3,800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고등의 디플로마인 2년 과정이 있고요. 이게 확장되어서 중등의 MYP, 그리고 현재로서는 초등부의 PYP까지 그러니까 모든 12학년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등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2년의 그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3개의 선택 과목으로 본인의 전공과 자신이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또는 직업으로 삼고 싶은 과목을 higher level로 3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나머지 3개 기본 스탠더드 레벨로 해서 6가지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extended essay라고 해서 스스로 내가 대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장형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요것과 지식의 이론이라는 TOK와 그 다음에 그 CAS라고 하는 창의성 또는 봉사활동을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총 45점 만점으로 이 기준점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활동 및 신체활동 도 15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요. 이런 extended essay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조사를 실시하고 논문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그 노력과 그리고 그 업무를 이렇게 완벽하게 소논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IB 프로그램을 저희 초등관에서 도입한 이유는요. 첫째로 학생들이 그냥 독해를 읽어가면서 대충 그런 거 같아 라고 고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서로 입장을 나누어서 토론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리서치를 확장하고 그 지문 자체에서 쓰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 또는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문에서 그 작가의 쓰임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 논리적인 글의 구조를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등부의 그 English Higher Level의 평가 기준에 보시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본인이 공부했던 문학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하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 마지막 평가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면접 과정에서 주어지는 처음 보는 텍스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5분 동안 본인 스스로 그 텍스트를 분석해서 그 자리에서 구술로 오럴 인터뷰로 바로 거기를 녹음해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그리고 텍스트 분석 능력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력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국제중을 가던 특목고를 지원하던 아니면 이후에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훌륭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비 잉글리시 영어는 언어와 문학 과정이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다양한 문학과 비문학 지문을 말의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고 그리고 구조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여러 아이비를 실제로 한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교를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제학교가 아닌 학교는 경기 외고, 그러니까 외대부고와 경기 외고 딱 이렇게 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경기 외고에서 2022년에 졸업했던 김예림 학생의 인터뷰를 제가 조금 빌려왔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45점 만점에 44점으로 거의 만점과 가까운 점수죠. 거의 완벽한 점수로 이렇게 졸업한 재원의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법학과와 그리고 서울대 정치 외교과를 둘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옥스퍼드 법학과로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9살에서 11살까지 홍콩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B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를 다녔겠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다가 경기외고에서 실질적으로 이 국제학교 트랙, 그러니까 이렇게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실시한 건 듣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이 친구 말을 빌려보자면 정말 답만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 연구를 위해서 내 공부를 위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공부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본인도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이렇게 받아 적고 노트 테이킹하고 그때는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따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IB 수업에서는 그냥 선생님의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토론식 그리고 글쓰기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반 친구들 모두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형 수업, 토론형 수업이 초반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의 도움과 서로 도와주다 보니 이게 활성화되어서 이후에는 토론 수업을 정말 즐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 수업의 또 다른 특징은요, 다학제 수업이라는 것인데요. 자, 즉 그러니까 interdisciplinary study, 본인이 한 과목만 깊이 있게 심도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다른 학문 과목을 본인이 결합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요 요소를 요 다른 학문 분야에도 한번 적용해서 내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김예림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림도 좋아했지만 그림 그리는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수학도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모두 아도be 일러스트레이트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디자이너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거에서는 굉장히 모두 일반적으로 많이 또는 사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아도be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곡선을 그리면서 사용하는 그 어떤 툴 기능을 보고 내가 이거를 수학의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 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이 곡선을 그려 나가는지를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서 소논문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성 그리고 열려있는 학문의 융합성이 IB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는 왜 저희가 IB 프로그램이 이렇게 특목고 또는 대원외고 또는 이렇게 한화고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왜 IB와 같은 이런 요소들이 적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이런 특목고를 지원하거나 국제중에 가더라도 실력이 정말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대부고의 경향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J.R. 톨킨 박사님의, 그러니까 옥스퍼드대 언어학 교수님이셨거든요. 이 J.R. 톨킨 교수님의 Live by Neagle이라고 하는 그쵸 숏스토리 단편 소설과 몽고메리의 Anne of Green Gables 되게 소문이 많았는데요. 이런 영문학계의 대표적인 그 작품들을 선정해서 이 대표적인 작가들의 지문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글의 유형과 관련된 문학적인 장치 또는 이론, 배경 지식들이 활용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맥락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도 어휘 그리고 고난이도 독해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외대부고 내신, 그러니까 출제되고 있는 실제 외대부고 문제 경향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뜨는 것은 고난이도 어휘입니다. 36문제 중에서 총 14문제나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이 출제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탭스나 토플이나 수능 이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약간 고전적인 어휘들이 많이 출제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Anne of Green Gables라던가 다양한 작품에서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구의 문맥상 의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도 파악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외대부고는 실제 자신들이 자체 제작한 다른 단어장을 사용하기도 있는데요. 그 다른 단어장의 어휘들과 문학작품 속의 어휘를 연관시켜서 같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대부고 이 영어 출제되는 문제들의 특징은요, 고난이도 독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형 문제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 유형이고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통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론과 내용 일치가 섞여 있다던가 아니면 수사법, 그러니까 뭐 구두점이라던가 아니면 세미콜론과 같은 사용과 더불어서 지칭과 문장 구조와 함께 출제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유형을 모두 포함한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이런 것도 모두 다수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외대부고 고유 유형의 문제로 방학 숙제로 제출했던 그런 지문에서도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대부고 내신 문제 유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그 봄의 침묵이라는 레이첼 칼슨의 그 보도적인 그러니까 환경 문제 피해에 대해서 유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 속의 일부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moribund 혹시 바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절멸된, 완전히 소멸된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보기 되게 어려운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moribund라는 단어와 제일 비슷하게 이것에서 문맥에서 나타나는 뜻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휘가 출제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nne of Green Gables에서 이렇게 약간의 짧은 지문을 가져와서 이 지문이 이 소설 속에서 하는 역할은 작가가 이런 식으로 이 인물을 표현한 이유는 이런 문제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대부고의 또 다른 특징, 그러니까 제가 IB 프로그램이 정말 이 외대부고의 특성과 굉장히 잘 융합이 되는 또 다른 강점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외대부고는 Socratic Debate Forum이라고 해서 독서와 토론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외대부고의 그 교장 선생님의 그 명언이 바로 최고의 독서가,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가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리더를 만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와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대부고에 들어가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은 이 Socratic Debate Forum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대표적인 이런 뭐 경제, 사회, 기술, 예술, 인문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의 이런 독서를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고 그 책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주제를 토론하거나 디베이트까지 진행하게 되는 이런 수업인데요. 이것은 모든 1학년에게는 의무화되어 있고 2학년, 3학년에게는 이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부여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Socratic Debate Forum의 주제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런 어려운 주제를 다룬다고?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좀 깜짝 놀랄 정도의 주제들이었는데요. 오바마라던가 트럼프라던가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있어서 중국과 관련한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고 공통점은 뭐고 차별점이 뭔지 또는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시오. 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미중의 패권 싸움을 분석할 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오. 와, 정말 투키디데스의 이런 아시죠? 그죠? 이 패권 싸움 이것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올 줄 몰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외대부고는 하나과 마찬가지로 기숙사형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숙사에서 뭔가 학생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현실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이나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당신은 이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었는데요. 뭐 사회에서 있어서 주택난, 모두 아시죠?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만큼 뜨거운 그런 감자가 없죠. 정말 이렇게 토론에 있어서 주택난 이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해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한번 제시해보시오. 이런 되게 어렵고 되게 현실적인 심오적인 사회와 연관된 이런 주제들을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는 외대부고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하나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고는 외대부고하고 그리고 그 민사고하고 더불어서 AP English, AP Psychology, AP Biology를 실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치러서 그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AP라는 Advanced Placement는 실제로 미국 대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생들의 그 이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등과정에서 AP 수업을 듣는다면 대학교의 수업을 미리 이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고에 같은 경우는 매년 국제학술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생 포럼이라니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씀하겠지만 사실입니다. 2010년 개교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교는 세계 유명한 고등학교들을 초청해서 매년 심포지엄을 그러니까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의 제안서를 제출해서 받아서 심사를 통과한 몇몇의 팀만 15명 정도에 되는 팀에서 그 학생들이 3개월 이상 동안 연구했던 과정, 실험, 그리고 실험의 결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낸 도출된 결론 이런 것들을 모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실시한 이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활동과 이런 학술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연구활동 이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고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커리큘럼을 아까 말씀드렸던 AP 과정과 이런 심화된 대학교 과정을 미리 이수하는 것에 더불어서 협력적인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과제 연구, 하나학술제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고의 한 명의 졸업학생에게 여쭤봤더니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하면서 후회한 적이 정말 100번, 1000번도 많았지만 정말 대학교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좀 실험실 좀 써도 될까요? 아마 그 실험 연구 있으면 좀 보내주시겠어요? 논문 좀 저희가 조금 빌려서 봐도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인의 전공을 생각했을 때 대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공부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고에서 영어 심화, 그러니까 심화 영어의 수행평가를 보시면요. 테드 강연과 같은 약간 세계 유명한 석학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이런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의 딕테이션, 그러니까 받아쓰기 능력이죠. 그리고 이 탭스 이상의 어휘와 글쓰기, 그러니까 그 중심 내용, 그러니까 그 강연자가, 그 교수님이 실제로 얘기했던 그 주장의 핵심은 뭐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를 빠른 시간 내에 적어내고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독해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골딩의 이 Lord of the Flies와 같은 대표적인 고등학생들이 있는 이런 고전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사람이 어떤 쟁점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무인도라는 상황에 고립되어 있는 어린 소년들의 이 집단 간의 싸움 또는 갈등 또는 성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문학적인 장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글쓰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풍부한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어갈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희 주니어 3, 4학년 학생들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의 학문을 공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water and pollution, 그쵸, 물과 수질 오염들이죠. geology, 그쵸, 동물학입니다. 동물들이 그 서식지에서 어떤 이런 습관을 형성하면서 생존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지, 이런 걸 공부하고요. 지구와 행성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를 통해서 이렇게 사고력을 향상하고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니어 학생들은 Our World Series, 그러니까 National Geographic에서 나오는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니어 반에서 가장 높은 반의 학생들은요, 이 World English라고 하는 테드 강연과 그 관련된 주제들의 글쓰기와 토론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과 라이팅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글쓰기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주제별마다 학생들이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포스터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속에서의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포스터를 작성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떡볶이, 뭐 탕후루,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5, 6학년 학생들의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 6학년 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국제중이라던가 특목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특화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저희는 그 IB 국제학교들에서 쓰고 있는 그 IB 텍스트북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Middle Years Program, 즉 중등관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제학교나 미국, 유럽 학교들에서는 5학년까지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6학년부터는 중학생이다 보니 저희는 중등교재, 그러니까 즉 6학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Middle Years 프로그램에서 English, 그러니까 5학년들, 그리고 5, 6학년들에 이어지는 Individuals and Societies, 그래서 개인과 사회, 즉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간들의 업적과 그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anguage and Literature, 영문학 분야 중에서도 셰익스피어라던가 특화된 역사적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biography, 자서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별로 우리가 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Language and Acquisition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이런 언어 학습을 통해서 폼페이라고 하는, 그죠? 완전히 그 베수비우스 화살에 완전히 깔려버렸던 그 폼페이라는 잃어버린 도시, 그 잿더미로 변한 그 도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상상적인 그 지문, 내레이티브를 읽고 본인도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겠는가를 상상해보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역사회나
펌페이나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유명한 과학자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취미생활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정말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 테슬라라는 이 대표적인 과학자는 새들을 관찰하는 걸 정말 좋아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마리 큐리 박사님 아시죠? 그쵸?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신 정말 뛰어난 여자 과학자분이신데 이분은 자전거 타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실제로 신혼여행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여행도 자전거 타기로 이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뭐 아니면 아인슈타인 같은 그저 대표적인 바이올린을 사랑하신 분이었는데요. 뭐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본인들의 취미 생활이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진행하는지 또는 그 취미 생활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글로도 작성해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Individuals and Society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 만화 스트립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만화 스트립 자체에서도 그 부자들의 맨션, 그러니까 대저택은 이 언덕 위에 쭉 서져 있죠. 그죠? 이렇게 솟아있고 굉장히 높은 장소에 서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합니다. 덩치가 크죠. 그죠? 크기가 정말 대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은 미니 모듈라형의 조립식에 동일하게 판이 바꾼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작은 크기이고요. 그 앞에는 이렇게 오수라던가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갈등 또는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부와 빈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럼 교육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토론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잡지에 실린 만화를 통해서 또는 유엔의 지속 가능성 목표라던가 Sustainable Goals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빈부격차 또는 의학의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였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사 선생님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얼마나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런 얘기를 토론하고 공부해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Individuals and Societies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 생태계 파괴가 우리 현재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림벌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증발과 이런 증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산림벌채가 deforestation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생태계를 자연을 환경을 모두 버려야 할지 그죠? 이런 상충관계 균형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학생이 이 deforestation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가 환경 파괴가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솔루션을 제시해보자라고 했을 때 작성했던 하나의 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학생이 스스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멋있죠. greenwashing이라고 해서요. green이라고 하는 환경에 친화적인 그 washing이라고 해서 세제를 그쵸? 우리가 최대한 환경에 해가 끼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세제 또는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도 본인 스스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정말 고민해서 열심히 만든 작품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최상위반 즉 스카이 의대반에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Language and Literature 2 그러니까 영문학과 영어라는 이 과목에서 실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문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빅토리아 시대 런던은 되게 암울한 도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소설 즉 historical fiction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찰스 디킨스라는 그 유명한
영국의 작가 아시죠? 그쵸? 그래서 찰스 디킨스에 나와 있는 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던가, 그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 런던이라는 대도시에 몰려들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암울한 삶과 그리고 아동의 노동 때문에 실제로 아동보호법이 이렇게 창제되었다는 걸, 제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거에 존재했었던 대도시의 문제점들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지는 않았는지, 슬럼가가 형성되는 데 기여하진 않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도대체 왜 사회 또는 가족에 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마슬로우 박사님의 우리가 유대감 또는 어딘가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이런 감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해서 마슬로우 박사님의 Hierarchy of Needs라는 이 피라미드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인간들은 우선 첫 번째로 신체적 욕구가 달성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쵸,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신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safety and security, 바로 안정감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 속해 있다는 감정,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다는 이 감정, 나의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love and belonging, 요거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self-esteem. self-esteem은 그죠? 이 자존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선택에 직면했을 때 되게 어려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존감, 이렇게 자신감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거를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바로 자아 실현 단계라고 하는 self-actualization 단계가 되겠는데요. 요 단계까지는 실제로 도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이라던가 역사적인 소설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지문을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욕구의 위계질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위계질서의 욕구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소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계에 이 사람은 속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게 되고요. 과연 그러면 이게 수평적인 구조일까요? 아니면 위계가,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아이를 누르는, 억압하는 그런 질서일까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포스터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어떤 제 반의 학생 중에 한 명이 단편소설로 자기가 짧은 숏스토리를 작성했는데 병아리의 하루라는 정말 되게 기발하고 되게 독특한 소설을 썼는데 너무 특이하고 너무 생동감 있고 어휘들도 너무 작성을 잘해서 제가 좀 자랑하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등관 커리큘럼의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겨울학기에 실제로 진행될 5, 6학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 4학년은 제가 조금 넘기도록 하고요. 네, 5학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정규반의 수업은 월금반, 화목반 이렇게 주 2회 반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5학년의 가장 기본적인 반 학생들은 ele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 학생들은 superior, 그 다음에 중상위 반 학생들이 master, 그 다음에 가장 최상위 반이 의대반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모두 오자마자 첫 번째 10분 동안은 단어 시험을 보게 되고요. 저희 단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토플 리딩 교재에서 매주 챕터마다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단어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토플 리딩 수업이 일주일에 2회, 그 문법 수업과 노벨 수업, 그리고 IB 수업이 일주일에 2회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5, 6학년의 리딩 학습을 보시게 되면요. 토플의 실전 모의고사들을 공부하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그러니까 뭐 예술, 뭐 기술, 또는 과학, 또는 물리학,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문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따른 실전 비문학 지문에서 문제풀이의 적용력을 늘리면서 학생들이 어떤 시험지를 보던 어떤 지문을 읽든 본인들이 자신감 있게 정확도를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독직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해석을 꼼꼼하고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다양한 지문의 학습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모르는 어휘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포함시켜서 연관시켜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실제로 그 자리에서 직독직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선생님이 모든 걸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 스스로가 문장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연계되어서 토론과 발표 수업도 진행하는 IB 액티비티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중등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6학년 학생들의 경우 같은 경우 저희가 겨울 학기에는 예비 중일이라고 해서 6학년만 따로 지금도 그렇지만 예비 중일이라고 해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대청중학교, 휘문중학교, 진선여중, 숙명여중, 대명중, 대치중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있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의 내신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을 가지고 저희가 문법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칸에 쓰인 말을 분사의 표현을 써서 적절하게 영작하시오라던가 아니면 어법상 모두 바른 것의 집합은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 유형도 같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우선 독해가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은 즉슨 학생들이 그냥 대충 읽으면서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아니면 왠지 오늘 느낌이 좋아 이쪽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문제풀이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해석 문장을 실제 본인이 학생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말로 직독직해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학년 같은 경우는 주2의 경우 동일합니다. 5학년처럼 주2의 경우 월급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 학생들의 반은 어드밴스 반이고요. 두 번째는 챌린지, 세 번째는 엑스퍼트, 그 다음에 최상위 반은 의대반, 그리고 외대부고 하나고 대비반 이렇게 두 가지 반으로 나뉘는데요. 최상위 반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일하게 토플 리딩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이 들어가고요. 문법은 한 교시는 저희가 교재를 갖고 개념을 좀 더 꼼꼼하게 문제풀이를 하고요. 두 번째 문법 수업은 저희가 실제로 중학교 1학년들 또는 중학교 2학년들이 2022년, 3년 그 당시에 봤던 내신 기출문제를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풀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같이 해설까지 진행해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면은 실제로 내신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B 수업이 주 2회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저희 최상위 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의대반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중 특목반 이렇게 두 반에 최상위 반의 레벨이 나뉘는데요. 이 의대반과 특목반의 그러니까 특목 국제중반의 약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대학교보다는 고등학교부터 먼저 잘 선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늘려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고라던가 외대부고와 같은 특목고에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실제로 수업 과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학생 참여형의 이런 IB 수업을 통해서 논리력, 사고력, 비판적인 글쓰기의 능력이 더 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B도 IB Writing과 IB Literature
paper. 아까 보셨던 그 English and Literature 2 그 지문으로 해서 이번 학기부터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와 햄렛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성 작가들의 그 고전 작품과 현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플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특목 국제중반 학생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뒷받침하면서 말로써도 그쵸 토론을 즐기고 그 다음에 디베이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드 톡스의 강연과 함께 학생들에게는 매주 다른 주제가 선정이 될 건데요. 이 다른 주제에 걸쳐서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3명 또는 4명 이렇게 소수 정예로 각자 팀에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디베이트까지 연구조사와 플러스 디베이트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은 1시간 들어가고요. 테드 디베이트 수업이 더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의대반의 경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대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나는 이과다, 나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다, 나는 의대 가고 싶다, 아니면은 약간 이공계로 공부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토플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문법과 다른 문법 수업 대신에 이 학생들은 탭스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탭스의 실전 모의고사는 상당히 수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들이라던가 아니면 사용되고 있는 그 논리 구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나 어른들도 준비하는 시험이라서 상당히 까다롭고 난해한 수준의 어휘가 되게 많이 출제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런 시험을 바로 풀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IB 수업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탭스에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저희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목고나 국제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초중반의 학생들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동기부여를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장을 찍을 때마다 7번, 14번 또는 한 학기 모두 총 합해서 21번 이상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통과하면 베스킨라빈스의 이 아이스크림 쿠폰을 이렇게 본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프티콘이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좀 단어를 열심히 꾸준히 암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원하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복학킹도 한 학기당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리뷰 테스트, 그러니까 단어를 모두 복습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별로 가장 잘하는 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치먼트 테스트와 달러데이가 있습니다. 어치먼트 테스트는 매 학기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의 약간 중간고사와 같은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시험과 독해 시험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달러데이 같은 경우 5월 5일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날 전후에 걸쳐서 학생들이 숙제를 잘할 때마다 플러스 2점 또는 단어 시험을 40점 만점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플러스 1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 점수들을 모두 통합하고 합산해서 그 학생이 스스로 나는 성실히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라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토대로 학생들이 뭐 펜이나 노트북이나 필통이나 이런 사무용품,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그죠 이런 소품들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